서론을 하나 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 무인 빨래방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이건 그냥 여러분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래방에 대해서 소위 창업에 안전하게 창업하는 방법, 성공 전략을 소위 기획하다가 구상을 하다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빨래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업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값만 거의 1억 이상 들어가는,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창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고정비거든요. 빨래방 창업에 1억 5천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다 고정비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뭐 들어가도 1명 정도 들어가거나 무인으로 하면 아예 안 들어가나 이럴 거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가동률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PC방 같은 게 대표적으로 고정비가 많은 창업이죠. PC방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점유율을 높일 거냐. 소위 건물로 따지면 공실률을 어떻게 줄일 거냐. 호텔로 따지면 공실을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래방을 여러분들이 만들면 어떻게 그 장비를 어차피 들어간 돈이잖아요. 고정비라는 게. 그러면 가동률을 어떻게 높일 거냐. 장비 하나에서 얼마를 벌 거냐. 하루는 24시간인데 도대체 몇 시간 돌아가게 할 거냐. 만약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20시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장비가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높은 고정비를 가동률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잠깐은 이야기하겠지만 고정비를 소위 여러분 그 고정비 가동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요즘 유행하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공유경제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러분이 빨래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빨래방이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돌아가요. 그게 실태라고 가정하자고요. 빨래방이 2시간밖에 안 돌아가요. 그 기계로 따지면. 그러면 22시간을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계는. 그때 제가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 이 기계 좀 빌려주세요. 사장님, 이 세탁기를 저 좀 빌려주세요. 사장님, 제가 분석해보니까 밖에서 지켜보니까 이 세탁기가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돌아가는데 저한테 이 기계를 빌려주시면 제 힘으로만 4시간 정도 돌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빌려주시겠어요? 4시간만 저한테 빌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걸 꽁으로 빌려주나요? 조건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얼마를 받고 4시간을 나한테 쓰게 해주거나. 예를 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밤 12시부터 4시까지만 쓰겠대요. 그 기계를. 저는 밤 12시에서 4시까지 그 기계를 자유롭게 쓰겠대요. 그럼 얼마 주면 그걸 쓰게 해주겠냐고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자, 그 금액이 결정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월 얼마를 주고 그 기계를 하루에 4시간씩 쓴다면 저는 그거 가지고 빨래방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저는 그걸 가지고 빨래방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나는 세탁기를 안 사고도 임대를 안 하고도 빨래방 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래할 사람은 나한테 맡기라고 해서 제가 그 빨래를 걷어다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저는 계속 빨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갖다 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누기로 했으면 나누면 되는 거고 나는 고정비를 얼마를 내고 내가 받은 돈은 전부 다 내가 갖기로 하면 그럼 100% 제 수입이 돼요. 자, 가동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돌아가는 기계를 6시간을 돌리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6시간 비용을 다 받진 못하죠.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주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가동률을 3배 이상 늘린 꼴이 되거든요. 2시간밖에 안 돌아가는 기계를 6시간. 근데 여러분이 고정비로 들어가는 건 한 푼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저같이 여러분한테 빨래방 사장님한테 그 기계를 잠깐만 짧은 시간만 나한테 빌려달라는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별도의 수익원이 될 수 있고 가동률을 많이 늘릴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월 30만 원만 받겠다라고 했으면 그런 사람이 10명이면요. 여러분은 앉아서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300만 원은 원가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제나 이런 거는 다 자기들이 쓸 거니까 원가가 안 들어가요. 물론 감가상각비는 들어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기계 안 돌린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 제가 지금 소설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래방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높여서 소위 고정비가 왕창 들어간 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성공 전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전제를 가지고 어차피 나는 고정비를 왕창 들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동률을 높여야 될까?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제가 얘기한 아이디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성공 전략은 그렇게 찾아내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